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내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공부도 했고, 차트도 봤고, 뉴스도 챙겼는데,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추가 매수하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손절합니다. 그러다 다시 오르면 땅을 치고 후회하죠.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투자를 못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더 좋은 종목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닐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종목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파트너로 60년 넘게 함께 투자해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평생 투자하면서 딱 한 가지를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으로 망하는 가장 큰 이유. 딱 한 가지요. 뭔지 아시겠어요? 인내심 부족입니다. 너무 단순한 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야 누가 모르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알면서도 못합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장기 투자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복리의 힘을 믿어야 한다.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계좌를 열면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찰리 멍거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내심을 단련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가셔야 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내심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이다. 두 번째, 기다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24년 1월 1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찰리 토마스 멍거.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할아버지는 연방 판사였습니다. 법률 집안이었죠. 어린 시절 멍거는 특별히 부유하지도 특별히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도서관에 갔고 집에 오면 또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책이 아니었어요. 과학책, 역사책, 전기를 주로 읽었습니다. 위인들의 삶을 다룬 책들이요. 벤저민 프랭클린 전기를 수십 번 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멍거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알고 싶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 실패한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책을 읽었다. 10살짜리 아이가 벤저민 프랭클린 전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가난한 인쇄공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됐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멍거의 독서 습관은 평생 이어집니다. 90이 넘어서도 하루에 책을 수백 페이지씩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멍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걸어다니는 책, 두 발 달린 도서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게 아닙니다. 멍거는 책에서 패턴을 찾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반복되는 공통점,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반복되는 공통점. 그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기회가 오면 움직였습니다. 멍거는 그걸 봤습니다. 책에서요. 1943년 멍거는 19살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죠.
멍거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다가 군에 입대합니다.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기상학을 공부했어요. 날씨를 예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멍거는 중요한 걸 배웁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확률은 계산할 수 있다. 날씨를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인지 20%인지는 계산할 수 있죠. 멍거는 이 개념에 빠져들었습니다. 확률적 사고. 이게 나중에 투자에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멍거는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아버지처럼 변호사가 되기로 한 거죠. 재미있는 건 멍거가 대학 학위 없이 로스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버드에서 예외를 인정해줬습니다. 멍거의 실력을 인정한 거죠. 1948년 멍거는 하버드 로스쿨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사해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요. 이때까지 멍거의 인생은 순탄해 보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 갖고 앞날이 탄탄해 보이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953년 멍거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헤어지게 됩니다. 당시 멍거에게는 새 아이가 있었어요. 이혼 후 아이들은 전 부인이 키우게 됐고 멍거는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뒤인 1955년 멍거의 아들 테디가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 백혈병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테디는 겨우 9살이었어요. 멍거는 병원을 오갔습니다. 일하고 병원 가고 일하고 병원 가고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테디는 세상을 떠납니다. 10살도 되기 전에요. 나중에 멍거는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울었다. 집에 와서도 울었다. 그때 나는 인생이 원래 불공평하다는 걸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불공평함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걸 배웠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은 무너집니다. 술에 빠지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런데 멍거는 달랐습니다. 멍거는 계속 일했습니다. 변호사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멍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 배운 게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 아이의 병은 내가 통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통제할 수 있었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게 멍거식 인내심의 시작입니다. 인내심은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인내심입니다. 1959년 멍거의 인생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둘은 오마하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멍거는 35살, 버핏은 29살이었죠. 둘 다 오마하 출신이었지만 그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대화가 끝나고 버핏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다. 버핏이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멍거는 달랐어요. 버핏은 멍거의 사고방식에 매료됐습니다. 멍거도 버핏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뭔가 다르다. 투자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돈벌이가 아니라 사업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로 몇 시간씩 대화하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비판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1962년 멍거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법률 일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멍거는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이게 멍거의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부동산 개발로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멍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 돈을 다시 투자했어요. 주식이에요. 1960년대 멍거는 자기만의 투자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휠러 멍거 앤드 컴퍼니라는 이름이었죠. 버핏과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했습니다. 저평가된 회사를 찾아서 사고 오래 보유하는 방식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버핏은 처음에 싼 주식을 샀습니다. 무조건 싼 주식이요. 담배꽁초 투자법이라고 불리는 방식이죠.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한 모금 피우는 것처럼 아무도 안 사는 싸구려 주식을 사서 조금이라도 오르면 파는 거예요. 멍거는 달랐습니다. 멍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싼 주식을 사는 건 좋다. 하지만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편없는 회사를 아무리 싸게 사도 결국 형편없는 회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치가 더 떨어지죠. 하지만 좋은 회사는 다릅니다. 좋은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도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요. 멍거는 이 생각을 버핏에게 전달합니다. 처음에 버핏은 반대했어요. 내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멍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설득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요. 결국 버핏은 멍거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찰리가 나를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었다. 찰리 덕분에 나는 싸구려 주식 사는 걸 그만두고 좋은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게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해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회사에 투자하게 된 계기가 바로 멍거였습니다. 그런데 멍거의 인생이 계속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1970년대 초반 멍거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1973년에서 1974년 사이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석유 위기 때문이었어요.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멍거의 투자 회사도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2년 동안 50% 넘게 떨어졌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걸요. 그것도 2년 연속으로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패닉에 빠졌겠죠. 다 팔고 도망갔을 겁니다. 멍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그냥 기다렸어요.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샀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좋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멍거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973년과 1974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다. 매일 계좌를 보면 돈이 줄어 있었다. 고객들은 전화해서 화를 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왜냐하면 내가 산 회사들이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시장이 미쳐 있었던 것뿐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이 미쳐 있었다.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팔았던 겁니다. 멍거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975년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멍거의 투자 회사도 다시 올라갔어요. 손실을 회복하고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인내심은 아무 때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야 합니다. 좋은 걸 샀다면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나쁜 걸 샀다면 기다려봤자 소용없습니다. 멍거가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자기가 뭘 샀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산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왜 좋은 회사인지, 왜 이 가격이 싼 건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1978년 멍거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 된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원래 섬유회사였어요. 버핏이 1960년대에 인수했죠. 처음에는 섬유 사업을 했지만 점점 투자 회사로 변해갔습니다. 멍거가 부회장이 되면서 버크셔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버핏과 멍거,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60년 넘게 이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십 중 하나로 꼽히죠. 재미있는 건 이 두 사람의 대화 방식입니다. 버핏이 아이디어를 내면 멍거가 평가해요. 멍거의 대답은 보통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동의한다. 두 번째, 바보 같은 생각이다. 세 번째, 더 생각해봐야 한다. 멍거는 빈말을 안 합니다. 상대가 버핏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아이디어면 나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칭찬은 서로에게 해가 되니까요.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찰리는 내 최고의 비평가다. 찰리가 바보 같다고 하면 진짜 바보 같은 거다. 그래서 나는 찰리에게 먼저 물어본다. 찰리가 반대하면 거의 항상 찰리가 맞다. 1990년대 버크셔 해서웨이는 전설적인 투자들을 이어갑니다. 코카콜라, 질레트, 웰스파고 모두 멍거와 버핏이 함께 결정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사고 팔았을까요? 아니요. 거의 안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스타일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사고 나서 죽을 때까지 보유한다. 코카콜라 주식을 1988년에 샀어요. 지금까지 안 팔았습니다. 35년이 넘었죠.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겁니다. 금융위기도 있었고 경기 침체도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도 안 팔았습니다. 왜 안 팔았을까요? 팔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코카콜라는 여전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매출도 나오고 이익도 나오고 배당도 주고 굳이 팔 필요가 없었어요. 멍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낀다. 사고 팔고 바꾸고. 하지만 최고의 투자는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좋은 회사를 사서 가만히 놔두는 거다. 이게 인내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용기. 시장이 출렁거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 뉴스가 무섭게 나와도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인내심입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집니다. 인터넷 회사들 주가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졌죠.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거의 피해를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버핏과 멍거는 인터넷 주식을 안 샀거든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도 안 샀어요. 왜 안 샀을까요? 멍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안 산다. 인터넷 회사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몰랐다. 사업 모델이 불분명했다. 그래서 안 샀다.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걸 봐도 안 샀다. 내가 이해 못하면 내 돈을 넣을 수 없다. 이것도 인내심입니다. 남들이 돈 버는 거 보면서 참는 것. 나만 빠진 것 같은 불안감을 견디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만 사겠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 포모라고 하죠.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공포. 이 감정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옆에서 친구가 주식으로 2배 벌었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해야 하나? 나도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멍거는 그 유혹을 60년 넘게 이겨왔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안 산다. 이 원칙을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죠.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때 멍거는 84살이었어요. 보통 이 나이면 은퇴해서 편하게 살죠. 하지만 멍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금융위기 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 투자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에 30억 달러 투자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도 투자했습니다. 모두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한 투자입니다. 왜 이때 투자했을까요? 싸니까요. 좋은 회사들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나왔으니까요. 멍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포는 기회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가 내가 움직일 때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욕심 부릴 때는 내가 조심할 때다. 이 말 버핏도 비슷하게 했죠. 탐욕과 공포 이야기요.
그런데 이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2008년에 골드만삭스에 돈 넣으라고 하면 넣을 수 있었겠어요? 뉴스에서는 세계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있었는데요.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돈을 넣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멍거와 버핏은 그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0년 넘게 연습했으니까요. 기다리는 연습, 공포를 견디는 연습, 기회를 알아보는 연습. 다 연습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멍거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2010년 멍거는 86살에 백내장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합병증으로 한쪽 눈을 잃어요. 완전히 실명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크게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멍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쪽 눈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계속 읽었어요. 90이 넘어서도 하루에 수백 페이지씩요. 멍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해봤자 소용없다. 한쪽 눈이 없어도 나머지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된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 이게 멍거의 인생 철학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아들을 잃었을 때도, 투자로 손실을 봤을 때도, 눈을 잃었을 때도 멍거는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가는 통제할 수 없어요. 시장은 통제할 수 없어요. 뉴스는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사고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언제 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멍거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멍거는 세상을 떠납니다. 99세였어요. 100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떠났습니다. 멍거가 남긴 자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멍거가 남긴 지혜입니다. 멍거는 평생 동안 수많은 말을 남겼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돈을 버는 비결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비결은 인내심을 갖는 것이다.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멍거는 왜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복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르려면 장기적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팔면 소용없어요. 두 번째, 실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그러다 손해봅니다. 인내심이 있으면 이런 실수를 안 해요. 생각할 시간이 생기니까요. 세 번째, 기회를 잡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회는 자주 안 옵니다. 금융위기 같은 기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인내심이 없으면 그 기회를 못 기다립니다. 조급하게 먼저 사버리고 정작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돈이 없어요. 멍거는 이 세 가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멍거의 인생을 쭉 보셨죠? 어린 시절부터 9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멍거가 일관되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힘입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 기다렸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1970년대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기다렸습니다.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샀어요. 닷컴 버블 때 남들이 돈 버는 것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기다렸다가 움직였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투자했어요. 이 모든 게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심이 멍거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멍거의 인내심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연습한 겁니다. 멍거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패턴을 찾았어요. 그 패턴을 자기 인생에 적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멍거도 처음에는 조급했을 거예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자기가 뭘 사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냥 오를 것 같아서 산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왜 좋은지, 얼마면 적정한지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미쳤을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두 번째,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에만 투자했습니다. 좋은 회사는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니까요. 나쁜 회사는 기다려봤자 소용없습니다. 멍거는 좋은 회사만 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세 번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가, 시장, 뉴스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지칩니다. 멍거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무엇을 살지, 언제 살지, 얼마나 보유할지. 이 세 가지가 멍거의 인내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멍거처럼 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멍거는 멍거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환경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하지만 멍거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주식 계좌를 열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숫자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 마음도 같이 올랐다 내렸다 하죠. 어제보다 10만 원 올랐으면 기분이 좋고 어제보다 10만 원 내렸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못 참고 팔아버립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또 후회하죠. 이 사이클 익숙하시죠? 멍거도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멍거는 그 사이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요? 매일 계좌를 안 봤습니다. 네, 이게 비결 중 하나예요. 멍거와 버핏은 주가를 매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봐요. 왜냐하면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좋은 회사를 샀으면 됐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회사가 좋으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확인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고, 점심 먹고 확인하고, 자기 전에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멍거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계좌 좀 그만 봐라. 볼수록 불안해진다. 불안해지면 실수한다. 또 하나요. 멍거는 평생 공부했습니다. 90이 넘어서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투자하는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무제표도 읽고 산업 동향도 파악하고 경영진도 분석했습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대부분 누가 추천해서 삽니다. 유튜브에서 봤다, 친구가 말해줬다, 카페에서 봤다. 그렇게 사고 나서 주가만 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면서요. 멍거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뭘 사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나. 기다림은 확신에서 나온다. 확신은 이해에서 나온다. 내가 이 회사를 왜 샀는지 모르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니까요. 근데 내가 왜 샀는지 정확히 알면 달라요. 떨어져도 괜찮아.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멍거는 남들 신경 안 썼습니다. 옆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 이 종목이 대박 났다. 이런 소리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원칙만 지켰습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힘들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썸네일을 보여줍니다. 한 달 만에 1000% 놓치면 후회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런 거요.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해야 하나? 나만 바보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멍거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남이 돈 버는 건 내 손해가 아니다. 내가 잃는 건 내 손해다. 남 따라가다가 잃는 거, 그게 진짜 손해다. 남이 돈 번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 해요.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신이 주식으로 매번 망하는 이유, 멍거는 딱 한 가지를 꼽았다.
인내심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죠? 인내심 부족이 왜 생기는지를요? 내가 뭘 샀는지 모르니까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걸 안 샀으니까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흔들리니까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결국 인내심 부족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따로 있어요. 공부 부족, 원칙 부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멍거는 99년을 살면서 이 이유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책을 읽어서 공부했고, 원칙을 세워서 지켰고,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멍거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멍거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울었고, 돈 잃고 힘들어했고, 한쪽 눈을 잃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인내심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계속 가는 것,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내심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이다. 연습하면 늘어납니다. 멍거도 연습했어요. 두 번째, 기다림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아무거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걸 샀는지 알아야 기다릴 수 있어요.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오래 했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했어요. 버핏도 그렇고 멍거도 그렇고 다른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리 때문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10년, 20년, 30년. 시간이 길수록 복리의 힘은 강해져요. 그런데 그 시간을 버티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시간을 버틸 수 없어요. 시간을 버틸 수 없으면 복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복리를 누릴 수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아도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멍거는 실천했습니다. 75년 넘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당신이 주식으로 매번 망하는 이유, 인내심 부족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뭘 사는지 정확히 알고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만 사고 남 신경 쓰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찰리 멍거가 99년 동안 보여준 것,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말, 그 사람이 보여준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기다려라. 공부해라. 내 원칙을 지켜라.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 습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